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닛산의 SUV 무라노인데요. 사실 가격 등으로 봤을 때 페이스파인더보다 조금 더 위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패스파인더 상당히 무난한 SUV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 투박한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반면에 현재 무라노는 도시명 SUV로서의 매력을 잘 표현해냅니다. 거기에 2.5L 엔진으로 무려 200마력 이상의 성능까지 뽑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닛산 무라노의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섬 이름에서 유래한 무라노는 닛산 내에서도 독특한 자리에 위치한 SUV입니다. 사실 무라노는 북미 시장용으로 개발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닛산은 경영 부진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모험적인 디자인을 선택했고, 현재는 17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모델이 됐습니다. 2세대 모델에서 오픈형 모델을 추가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고요. 이번에 변경된 3세대 무라노 역시 독특한 디자인을 갖습니다. 2013년 공개된 레저넌스 컨셉트를 양산화시킨 모습인데요. V모션 그릴, 부메랑 헤드램프, 플로팅 루프 디자인 등이 특징입니다. 실내는 넓은 면적의 밝은 톤의 가죽을 입혀 화사해 보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전좌석 모두 저중력 시트를 장착했습니다. 뒷좌석은 공간적으로도 넉넉하고 특히 센터 터널 없이 평평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여기에 앞좌석과 트렁크에서 원터치로 뒷좌석 시트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편의 및 안전장비도 보강됐습니다. 어라운드뷰 모니터, 전방 비상 브레이크,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을 갖췄습니다. 이외에 미국 IIHS에서 TSP 플러스 수준의 안전등급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5L 가솔린 슈퍼차저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판매되는데요. 과거 3.5L 엔진이 장착된 모델보다 35%의 효율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올라 기존 판매 모델 대비 430만원이 비싸졌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종합적인 완성도는 어떨지 주행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닛산 무라노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VDC를 제한을 풀어봤고요. CVT 변속기가 사용되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수동 모드를 활용해서 주행을 해보죠. 엔진 사운드 조금은 살짝 거친 느낌이 비춰지는데요. 회전 질감 자체는 그렇게 거칠지 않은데 사운드가 어찌 보면 독특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운드 유입이 상당히 조금 많은 편에 속하고 어쨌든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달려나갈 때 사실 이 무라노의 무게, 일단 무게부터 한번 알아보고 가실까요? 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무게 자체를 감안했을 때 엔진 배기량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슈퍼차저가 탑재됨으로써 출력과 토크를 적당히 서포트 해주고 거기에 터보차저와 다르게 어떤
반응 지연 현상을 줄여줌으로써 자연흡기 엔진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엔진 출력은 233마력, 최대 토크는 33.7kgm인데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 모터가 20마력 정도를 서포트해 주기 때문에 최종적인 시스템 총 출력은 253마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출력을 감안해서 한 1600km 정도 되는 SUV였다면 상당히 좀 잘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겠지만 현재는 무게 때문에 매우 잘 나간다는 느낌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배기량 등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무난한 성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변속기는 CVT와 함께 물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닛산이 그 CVT를 많이 사용했던 브랜드답게 현재 어떤 그 세팅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해주진 않습니다. 임시로 이제 D레인지로 바꿔서 가속을 하다가 다시 감속을 하고 다시 가속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보고 있는데 이때도 리스폰스나 실제 차를 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보여주진 않죠. 어떤 그 3리터급의 엔진 정도의 성능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여유로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바로 무라노의 파워트레인이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가속 시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적정 수준의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무게를 대비해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좋은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차에 올랐을 때 가장 이제 특징이 되는 부분이라면 부드러움을 상당히 쉽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일단 서스펜션의 부드러움이 상당히 많이 다가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가도 사실 이제 이렇게 타이어 스키듬이 이제 조금씩 들려오긴 하는데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습니다. 타이어를 서스펜션이 이제 지지하는 능력 부분에서는 보편적인데 아무래도 현재 이 코너링 성능 저하는 타이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죠. 현재 이제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이라는 모델이 사용되고 있고 235mm급의 이제 18인치 스펙으로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의 성격상 현재 타이어는 이제 4계절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노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운 타이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온로드에서의 성능만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 이제 미국 시장 등을 겨냥해서 나온 타이어인 만큼 내구 등에서도 약간 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소음 등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렇게 거슬리는 느낌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때문에 이 차의 특성에는 사실 잘 맞는데 이제 다른 SUV들의 어떤 코너링 성능을 바탕으로 해서 던지게 되면 다소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로 핸들링은 조금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유럽계 모델들의 어떤 그 민첩함과는 차이가 있지만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너무 딱딱해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질감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SUV에서는 때로는 이런 감각이 더 낮게 비춰질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제 이와 같은 대중 브랜드의 SUV들의 경우라면 어떤 스포츠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와 같은 세팅이 좀 더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스티어링 휠의 조타량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전통적인 SUV들의 포맷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스티어링 휠의 담력인데요. 담력이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 많이 무겁습니다. 일상에서도 그런 점들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잠시 차를 멈춰볼까요?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유턴을 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좀 조작량이 많아지겠죠. 이때 굉장히 힘듭니다.
때문에 남성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은데, 패밀리카로 이용하면서 여성 운전자분과 이 스티어링 휠을 번갈아 가면서 잡아야 된다면 네,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최근 이 닛산 차들을 보면 뭐 알티마도 좀 무거웠던 것 같고, 맥시마도 좀 많이 무거웠고, 대부분의 차들이 약간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 어떤 그 스티어링 시스템의 특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수긍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작성이라는 부분 역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타협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최대 이제 39m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39m 후반이기 때문에 40m 정도로 봐주는 것이 맞겠고요. 테스트를 지속하게 되면 최대 이제 41m 중반까지 넘어가는 만큼 그래도 SUV로서는 무난한 성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통상 보면 이제 일본계 자동차들이 40m를 전후하는 그런 성능으로 세팅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 밖에 현재 모델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데요. 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터 출력이 20마력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해서 차를 끌고 나가기에는 소폭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크죠. 때문에 현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다른 하이브리드처럼 시내 주행 때 연비를 크게 올려준다기보다는 성능에 대한 그 부가적인 서포트 개념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일상에서 정속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의 연비는 그래도 가솔린 SUV로서는 좋은 수준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체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다소 좀 연비가 저하됐기 때문에 향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어떤 모터 출력을 높여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주며 무라노가 갖는 그 경쟁력이 한층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울러 그 무라노를 이렇게 이용하면서 후진을 해야 될 때 RPM 대비 실제 이 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좀 더디게 느껴지는데요. 물론 안전상에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이 반응성을 개선시켜주면 운전의 편의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닛산 무라노 도심에서 편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제 현재 모델의 컬러톤 자체가 밝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따뜻한 그런 느낌마저도 보여주고,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는 만큼 패밀리 SUV로서 이용을 할 때는 그래도 적정한 가치를 갖는 모델이라고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제 패스파인더와 비교를 해서 바라본다면 어떤 활용성 부분에서는 패스파인더 쪽이 조금 더 낫고, 아무래도 뭐 엔진의 회전 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는 만큼 향후 무라노의 가격이 좀 소폭 낮아지면 경쟁력이 한층 더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어쨌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SUV로서 무난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라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만난 닛산 무라노. 무난한 그런 SUV로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기량이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속 부분에서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다행히 무라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때문에 편안함을 가장 중시하면서 가족과 이용하기 위한 SUV를 찾는 분들에게 무라노는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에 이 스티어링 휠의 묵직함 정도만 개선시켜 줄 수 있다면 무라노의 가치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닛산의 SUV 무라노를 만나봤습니다.